안녕하세요. 영재론 기초영문법 실전 문제 중군편 제10장 부정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부정사는 무엇이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아볼 부정사는 to 부정사거든요. to 부정사 보시면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기본 형태로 가집니다. 많이 보셨죠? 그래서 뭐냐면 동사를 사용을 해서 동사를 통해서 명사처럼 쓰고 싶다, 형용사처럼 쓰고 싶다, 부사처럼 쓰고 싶다. 이럴 때 to 부정사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으로 해서 조금 이따 배우실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배우도록 하고, 그럼 두 번째 알아볼 사항은 뭐냐? to 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자, 이때는요. 뒤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he told me not to go out and not 이런 식으로 해서 to go 앞에다가 not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지 말라고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나가라고 나에게 얘기했다라는 걸 부정해주기 위해서 나가지 말라고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to 부정사의 부정은 앞에다가 한다라는 거 주의하십시오. 자, 그럼 세 번째 동사적 성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동사가 성격을 가지죠. 어떤 성격?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하고요. 자동사는 보어를 필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다들 성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을 그냥 그대로 가진다는 거죠. 또 그리고 수동태로 쓰고 싶으면 그 동사의 성질 그대로 수동태를 쓸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목적어, 보어, 수식어 등을 가질 수도 있고 수동태의 사용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미상 주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의미상 주어는 뭐냐면 to 부정사 동사 원형으로 저희가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to 부정사에서 동사가 쓰였죠. 그죠? 그러면 동사의 행동을 실제로 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누가 했는지를 나타내주는 주어를 의미상 주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for 플러스 목적격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또 쓰는 게 of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형태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for 플러스 목적격은 대부분 많이 쓰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볼게요. It is important for me to make a specific plan. 그것은 중요하다. 자, 여기서는 is는 가주어입니다. 그죠?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To make a specific plan. 자세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to make, 여기서 to 부정사. 만드는, 세우는 주체는 누굽니까? 그걸 나타내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for me라고 해서 지금 to 부정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for me를 썼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of 플러스 목적격은 언제 쓰냐? 보시면은요. 보세요. kind, wise, bad, nice, foolish, generous.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for 대신 of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it is very kind, 매우 친절하다. 뭐가 친절하다? to help me even in this situation. 이런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는 걸 보니 친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도와준 게 누구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나를 도와준 주체가 누구냐? 너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of 플러스 목적격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과 쓰일 때는 of를 쓴다라는 거 따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미상 주어가 없는 경우는 또 뭐냐? 이건 뭐냐면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 없고요. 이미 앞에 나와 있어서 생략한 게 바로 주어가 없는 경우세요. 보시면 주어와 일치할 때 보세요. I have no book to read. 나는 책이 없다. 어떤 책? 읽을 책 얘기하고 있죠. 자, 읽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목적어와 일치할 때 I want you. 나는 원한다. 내가 help me after lunch. 점심 식사 후에 나를 도와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돕는 주체가 누구죠? 당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에 이미 당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치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 거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경우 일반인일 경우에 쓰지 않는다. 자, 일반인일 경우에 저희가 수동태 할 때도 일반인일 경우에 쓰지 않는다 그랬죠? by 플러스 목적격 형태 할 때 일반인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마찬가지 경우세요. 예를 보시면 It is difficult to catch a home run ball. 홈런볼 잡는 것은 어렵다. 자, 이것은 일반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생략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의미상 주어가 없는 경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용법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자, 첫 번째 명사적 용법입니다. 명사적 용법은 뭐냐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저희가 명사처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형용사처럼 쓸 수도 있고 부사처럼 쓸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명사로 바꾸어 사용하는 방법을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사의 성격 그대로 주어가 될 수도 있고요,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보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를 쓰인 경우를 볼까요? To know oneself is difficult. 스스로를 아는 것이라고 해석되죠. 것은 어렵다. 보어로 쓰이는 거는요, What I must do, 내가 해야 하는 것은 is to help you, 너를 돕는 것. 자, 주어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보어로 사용된 겁니다. 주격 보어에서 to help you, 너를 돕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명사로서 사용된 거죠. 이해되시죠? 목적으로 쓰인 경우도 마찬가지세요. She promised, 그녀는 약속했다. To lend me the book, 나에게 책을 빌려주는 것을 약속했다. 빌려주는 것이라고 해서 목적으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적 용법이 중요한 건 뭐뭐 하는 것으로 사용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경우 지금 love, like, want, wish 쭉 나열이 돼 있죠. 이 경우는 지금 이렇게 쑥 보시고요.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동명사 배우면은 연결해서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신데 지금 말고 다음에 동명사랑 하면은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 보시면 자, 용법 2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가주어 가목적어 많이 보셨죠? 저희가 앞에서 이미 했던 거예요. 그죠? 이세 용법을 보면서 그때 가주어 가목적어 언제 쓰인다 그랬습니까? 주어가 너무 길 때, 목적어가 너무 길 때 뒤로 보내주고 가주어 가목적어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어가 너무 길 때 어떤 게 있었죠? to 부정사가 있었고요, 동명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절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 중에서 to 부정사를 지금 따로 떼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주어 있음 보면은 to 부정사 주어는 언제나 3인칭 단수로 취급된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to 부정사 주어는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해서 단수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로 쓰인 부정사 뒤에 따르는 말이 있는 경우에는 가주어 is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보세요. To wake up, 자, 일어나는 것. 이렇게 짧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시면 to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이런 식으로 길어지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가주어 is을 사용해서 뒤로 보내준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So it is very difficult to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이라고 하면 문장이 매끄러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가목적어 is 뭐냐? 마찬가지세요. 부정사 목적으로 부정사가 쓰인 경우 이때 가목적 is를 사용한다. 왜? 기니까. 왜냐하면 the noise made to listen to your voice difficult.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the noise made it difficult. 어렵게 한다. 뭐가? to listen to your voice. 이런 식으로 해서 진목적어가 길기 때문에 뒤로 보내주고 가목적어 is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로 make, believe, think, find 등과 함께 쓰인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 없고요. 저희가 how to dance 이런 표현 많이 보시죠. 인터넷상에서 보면 뭐 춤추는 방법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how to cook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그런 구문들이세요. 그러니까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라고 해서 명사 구로 쓰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 있어요. 왜냐면 명사 구니까, 명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니까. 그래서 주로 know, tell, ask, show, learn, teach, decide 등이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how to는 뭐뭐 하는 방법, what to do는 무엇을 하는지, when to do는 언제 하는지, where to do는 어디서 할지, 그 다음에 which to do는 어느 것을 해야 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형용사적 용법은요, 말 그대로 to 부정사가 형용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한정적 용법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명사 뒤에 붙어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왜? 기니까. 길어서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지만 뒤에서 꾸며주는 겁니다.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I don't have enough time. 나는 충분한 시간이 없다. 어떤 시간? To spend with family. 가족과 쓸 시간이 없다. 그래서 to spend with family라는 지금 구가 형용사 구로 해서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꾸며주기 때문에 한정적 용법이라고 한다. 이거는 이미 저희가 형용사할 때 배웠던 부분이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서술적 용법입니다. 자, 서술적 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였죠? 그 보어로 쓰이면서 그걸 설명해 줄 때 서술적 용법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B2 용법이라고 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아시고, 그러면 이렇게 해석될 때 뭘로 바꿔 쓸 수 있는지 will, should, can, be destined to do,
또 intend to do 이런 식의 있죠. 이런 표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는지 시험 문제 간혹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로 해석되는 경우 The president is to make a speech next week. 대통령은 다음 주에 연설을 할 예정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We are to observe the traffic rule. 의무죠. 우리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라고 해석이 돼요. 그리고 Today, a TV set is found to be found at every home. 요즘은 오늘날은 TV셋이 집집마다 발견된다, 그러니까 볼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운명은요, he was to be killed in the war. 그는 전쟁에서 죽을 운명이었다. 자, 마지막 의도는요, 뭐뭐 하고자 한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if you are succeed, 네가 성공하자고 한다면 you must work hard. 넌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특히 의도는 조건절과 함께 쓰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이거는 지금 보셨을 때 어떤 규칙을 발견하실 수가 있나요? 여기는 이렇게 해석할 때는요, 전혀 규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상 알아서 해석하셔야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었지 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렇게 B2 용법 보시면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지 생각하시는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많은 문장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알아두시면 훨씬 더 해석이 쉬우시겠죠. 그래서 B2 용법 중요하니까 따로 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시트콤에서 많이 보셨죠? 가운의 예의 많이 보셨죠? 거기서 보시면 지금은 저희가 순서가 지금 그 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운의 예의 그렇게 외우셔도 되겠네요. 의사는 가운을 입어야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6번째 부사적 용법입니다. 부사적 용법은요 또 말 그대로 부사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동사, 형용사 등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왜? 부사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인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목적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조건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따로 많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 부사적 용법에서 어떻게 쓰인 게 다르냐. 왜냐하면 해석마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 이거는 조금 쉬우실 수도 있어요. 왜? Be sorry to, be glad to, be happy to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정을 나타내는 원인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문이 보통 있으니까 이런 게 있으면 이거 원인을 나타내는 구문이었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I'm sorry. 지금 감정을 나타내고 있죠? I'm sorry. 왜 미안하다? 원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To trouble you. 너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원인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인을 나타낼 때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나 형용사가 앞에 쓰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 가장 많이 쓰는 경우죠. to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in order to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세요. in order to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they lay down on the grass. 그들은 잔디에 누웠다. to rest 쉬기 위해서. 여기서는 위해서라고 쓰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원인과 목적 지금 알아봤고요.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 이것도 보시면 결국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few people 소수의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거의 없다. 뭐가 사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 to be 100 years old. 100살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100살까지 사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얘기가 되죠. 여기서는 살기 위해서라도 아니고요. 그 해석상 봤을 때 그러니까 100살이 되기 위해 살았다. 해석이 안 되시죠? 그래서 결국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비투용법 말씀드릴 때랑 마찬가지로 어떤 공식은 없습니다. 공식은 없기 때문에 해석상 자연스러운 걸 찾으셔야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는요. 뭐뭐 하면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you shouldn't make a mistake. You would make a mistake. 너는 실수를 하는 걸 거다. 뭘 하면? to accept.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조건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원인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목적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조건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많이 쓰이는 경우는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를 많이 쓰는데 그래도 네 가지 다 알아두셔야 되세요.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것과 나머지 것과 나타내는 것이 다른 것은 이렇게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 목적, 결과, 조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 이거는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 기능을 말씀드리는 거세요. 그래서 형용사 뒤에서 수식해서 왜 뒤에서 수식하겠어요? 기니까.
그래서 뒤에서 수식을 해서 뭐뭐 하는데 뭐뭐 하기에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he is quick. 그는 빠르다. 뭐 하는데 to see the faults of others.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는데 빠르다. 그러니까 결점을 잘 들춰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quick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데 뭐뭐 하기에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가 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to 부정사가 있고요. 원형 부정사가 있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그래서 부정사는 크게 to 부정사와 원형 부정사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원형 부정사입니다. to 부정사는 to가 필요한 게 to 부정사였고요. 원형 부정사는 동사 원형 있는 거. 동사 원형만 쓸 때를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거세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 없으시고. 그런데 우리 이거 이미 앞에서 봤어요. 언제 봤냐? 수동태 할 때 봤었잖아요. 원형 부정사를 수동태로 바꿔주면 to 부정사로 바꿔줘야 된다 했었죠. 지각동사랑 그 사역동사 하면 지금도 나왔죠. 지각동사와 사역동사 뭐냐면 자 원형 부정사를 가지는 경우 대표적인 동사가 지각동사와 사역동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보세요. see, watch, look, hear, listen, feel 이런 지각동사 이미 알고 계시죠? 이런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어로 원형 부정사를 가져요. 그걸 보시면 I heard him. 나는 그를 들었다. 그가 뭐 하는 걸 들었다? shout in the dark. 그 어둠 속에서 소리 지르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가 소리 지르는 거죠. 그래서 목적 보어로 쓰인 겁니다. 목적격 보어로 쓰였는데 이때 to 부정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원형 부정사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동적 중임을 나타내고 싶다. 그럴 때는 원형 대신에 현재 분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I heard him shouting in the dark. 어둠 속에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봤다라고 들었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형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진다. 지각동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동사도 have, make, let, help 등이 있거든요. 이런 사역동사도 마찬가지로 지각동사 마찬가지로 목적격 보호로서 원형 부정사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he let us 그는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겠다? prepare the conference 회의를 준비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때 to 부정사가 아니라 그냥 prepare 동사 원형 부정사만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는 원형 부정사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 단원 종합 문제 풀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